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6주차 마지막이고 정치 파트 진짜 마지막인데 쌤이 아까 이제 우리한테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뭐야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막 설명했고 전국구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추가 교환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추가 교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1번. 보통선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외선거라고 되어 있어. 자, 참정권은 국민의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참정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제외 국민은 오직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2007년 제외 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제외 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맞지? 참정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1번 봐봐. 참정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건 무엇의 원칙?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나? 그렇지. 저것이 있어야 돼.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적어볼래?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파트에서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자, 민주선거의 4원칙 나온다. 맞지? 쳐볼까?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자, 그 다음에 2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나오고 있다. 맞지? 2000년 총선 당시 경기도 땡땡군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학생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문땡땡 후보는 16,672표를 얻었다. 그러나 단 3표 차이로 박땡땡 후보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역대 국회의원 선거사상 최소 표 차이로 낙선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박 후보를 지지한 16,675명이나 문 후보를 지지한 16,672명 모두 유권자로서 동등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였지만 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표 선출에 아무런 영향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즉 16,672표는 4표 처리가 된 거죠. 맞지? 자, 1 보자. 위에서 나타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아니야.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사표 2가 아니라 사표 4. 사표가 발생한다.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2번.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의 의사가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의사. 괜히 빈칸 괄호를 엄청 넓게 뚫어놔가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않는 거야. 자, 3번.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선거구제의 핵점. 201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3대1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와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 2대1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그래서 선거구가 늘어난 데도 있고 선거구가 축소된 지역도 있었어요. 그때. 자, 1번 보자.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의 원리를 위하기 쉽다?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위하기 쉽다라는 거고 거기 EX 있죠? 거기 한번 적어볼까? 예시에 자 16만 명 유권자의 선거구 16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랑 4만 명 유권자에 있는 선거구 4만 명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 기본적으로 우리 이 위의 글에 따르면은 우선 2배나 4배 차이 나죠. 4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들고 온 이유는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어떻게 위배하느냐라는 거야. 쌤이 아까 우리 필기할 때도 얘기했지. 16만 명의 유권자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16만 분의 1이라는 가치가 매겨져. 근데 그에 비해 4만 명 유권자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4만 명이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형성돼. 뭐가 더 커? 이게 더 커. 맞지? 요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2번. 그래서 1의 원리를 위배 또는 훼손할 경우 무슨 선거 원칙이 위배돼? 그렇지.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 알겠지?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4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어. 자,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높여주어 사표를 적게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단점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지역주의다.
여러 행정구역이 묶인 선거구 내에서 각각의 지역에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의미이다. 즉, 소선거구제 하에서 있었던 지역 갈등은 완화되겠지만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주의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심의 선거문 후보자가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경우 정책 대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같은 당 후보자가 경쟁하게 하여 당 내부의 파벌 형성을 강화하고 파벌보사 소속 의원의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당 내부의 파벌이 득세하면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파벌 간의 소모적 대립으로 바뀔 수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경우 한 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이다. 아까 쓰이겠죠? 자, 4번에 1 보자. 중대선거구제의 선거 방식은 자, 한 개 선거구에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대선거구제의 단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은 여기 우리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거는 소지역주의, 즉 지역주의를 유발한다는 것과 파벌 정치를 유도하는 거죠. 요 두 개가 가장 크죠. 여기서의 문제는. 자, 파벌 정치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친박, 비박, 진박, 뭐 친문, 반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과 친하게 지내는 세력과 그쪽과 약간 반대인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처럼 그런 파벌 정치를 유도하더라. 자, 그 다음 지금 5번 볼게요. 5번 선거 공영제의 효과. 지우고. 자, 선거 공영제의 효과. 우리나라의 선거 공영제는 제3공화국 때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 사무원의 수당, 벽보와 인쇄물 작성 비용, 신문이나 방송 광고 비용, 방송 연설 비용, 합동 연설의 비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비용,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소간의 한계도 있다. 현재 모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및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비용도 후보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옹진환의 논쟁하는 정치교과서 1에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 1 보도록 하자. 선거 공제의 원래 취지를 좀 길게 들고 왔거든. 한번 볼래? 같이 적어보자. 재력이 부족하여 입후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 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제공한다. 즉 이것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자는 거죠. 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 그리고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한다. 자, 그러면은 그 득표한 정도에 따라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지? 그래서 2번 선거 비용 보전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 A랑 B로 나뉘어있다. 맞지? 후보자 사망 또는 당선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 거기는 이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줍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근데 B 봐봐.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여기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줍니다. 그 다음 6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1인 2표제. 자, 1인 1표제가 시행됐던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지역구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결정하였다. 자,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따로 할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과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영향을 주지만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만 기여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 한번 적어볼래요? 전국구 비례대표제. 대표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요게 기존의 방식이었죠? 1인 1표. 근데 이게 17대부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랑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가 만나서 1인 대표제, 1인 2표제로 적용하고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오른쪽 7번 선호투표제 가겠습니다. 선호투표제. 자, 유권자는 지지하는 선호에 따라 모든 후보의 순위를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1순위 표수로 1차 집계를 한 뒤 과반수의 투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확정된다. 하지만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으면 최하위에 해당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표시한 유권자의 표를 그 유권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자에게 넘긴 후 다시 표를 집계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선호 투표제의 단점에 돼 있지. 거기 이렇게 적어. 투표 과정이 복잡하다. 투표 과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빈칸이 좀 있어요. 선호 투표제의 장점 하나 적을게요. 너네 따로 적어줘. 선호 투표제의 장점 이렇게 해놓고 바로 사표 방지의 효과가 있다. 사표 방지의 효과가 있다. 라고 봐주세요. 알겠지? 그럼 이제 8번은 득표율, 의석률, 과대대표, 과소대표 이거 비교하는 건데 여기 총 4가지의 쌤이 예제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요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8페이지 첫 번째 나온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각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에서 다 지역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유지한 채 전국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표는 최근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자, 요거를 보면서 너네 바로 1번 가봐. 가 지역의 유권자는 300명, 나 지역의 유권자는 500명, 다 지역의 유권자는 1000명이라고 할 때 각각 지역별로 A에서 C당이 얻은 득표수를 계산하시오. 자, 쌤이 말하는데요. 자, 득표율은 전체 득표수분의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수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득표율이고요. 그 다음에 의석률은 전체 의석수분의 해당 정당이 얻은 의석수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 의석률 조금 이거는 과대대표. 득표율이 더 크면은 과소대표라고 했어. 맞지? 자, 거기 봐봐. 유권자가 300명이네. 그러면 전체 득표수 어떻게 돼? 300이 돼야 되지. 그러면 가 지역의 득표율 봐봐. 55%, 30%, 15% 돼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봐야지 너는. 어떻게 봐야 돼? 300분에 해당 정당이 얼마 얻은지 몰라. X석. 여기에 100을 했더니, 100을 곱했더니 얼마 나왔어? 가 지역이 5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3하고 넘기면은 165 이렇게 나오지. 안 그래? 즉 각각 3배를 해주면 되겠네. 3배. 3배? 미안해요.
3배씩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랑 표를 보자. 1번. 1번 표는 자 A당, B당, C당 다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각각 3배씩 해주면 되니까 165, 90, 45 이렇게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 나 지역 봐봐. 유권자 500명이래요. 500명이면은 여기가 5로 바뀐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게 15%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5니까 5배 해주면 되는 거네. 맞지? 그러면은 75. 그 다음에 80을 5배니까 400점. 5의 5배 25.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마지막은 1000명이니까 10배 해주면 되겠다. 맞지? 350석, 250석, 400석 하면 돼. 자, 이런 상황에서 2번 의석률 계산하는 문제 나오죠. 의석률 계산 문제. 2번에서 의석률 계산하라 하잖아. 2번, 3번, 2번 문제 보자. 의석률 계산. 자, 의석률은 뭐라고 했어? 전체 의석수 분의 해당 정당이 얻은 수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되나요? 아니, 봐봐. 전체 의석수 구하면 돼. 야, A당, B당, C당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300석 나오지 않아? 맞지? 자, 300석 나와요. 300석 중에 A당이 150, 여기에 100을 곱해. 그러면은 50% 나옵니다. 50%. 그 다음에 B당 같은 경우는 300분의 얼마 해야 돼? 96 해야 돼요. 그래서 32%. 여기는 300분의 54. 300분의 54를 해서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의석률까지 계산한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교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A당, B당, C당 과대대표인지 과소대표인지 확인하는 거죠. 자, 득표율 얼마야? 득표율은 A당 득표율 따로 나와있죠. 35%. 얘 50. 의석률 더 크네? 과대대표죠. B당 봐봐. B당 득표율 45야. 근데 의석률 32야. 득표율이 더 커. 과소대표네. C당 볼래요? 자, C당 득표율 얼마야? 20이네. 의석률 10이네. 득표율이 더 크네. 잠깐만. 득표율 의석률 18%네요. 득표율이 더 크네. 과소대표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왜냐면 쌤이 여기 내가 왜 과대대표를 적어놨나 싶어서. 과소인데. 자, 다음 2번 보자. 2번. 자, 2번. 자, 현재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의석수는 100석이며 선거구는 총 100개이다. 각국은 향후 의회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1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을 추가해 총 200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 전체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1번. 전체 득표수를 2000표라고 할 때 각 당별 득표수와 의석률을 계산한 식이라고 되어 있다. 맞지? A, B, C 득표수 그 다음에 의석률. 자, 보자. A당 득표수 얼마 나와야 돼요? 각각 20씩 곱하면 되지 않나? 왜 20을 곱해요? 봐봐. 2000표예요, 2000표. 선거구 전체 100개 있죠? 2000표 중에 몇 표를 얻어서 100을 곱해야지만이 각각 득표율, 45든 35든 20이 나오잖아. 얘는 아니면 20이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20배를 다 한다는 얘기. 20배를 곱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20배를 곱하면은 득표수는 각각 900, 그 다음에 700, 400 나온다 맞지? 자, 의석률은 어쩌고 전체 의석수 분의 해당 정당이 얻은 의석수예요. 그러면은 전체 100석이네. 그리고 각각 70, 25 다 해보니까 100 맞죠? 그러면은 70%, 25%,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비례대표 의석을 각 당에 맞게 배분하셔야 돼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땡땡해서 요거 좀 적어줄래요? 위에 문장, 문제에 있는 문장을 반드시 잘 읽어봐야 돼. 비례의석 100석을 갖다가 지역구 후보들 전체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면 돼요. 득표율에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바로 위에 걸 참고해서 100석에 곱하기 100분의 45 하면은 A당 45석,
B당 35석, C당 20석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전체적으로 얻은 것도 한번 비교해 볼래 혹시? 그럼 A당 전체 의석수 얼마 돼요? 개편 하나 쓸 때 200석 기준으로 그렇지 70 더하기 45가 돼. 115야. 그러면 얘네 과반 확보했어? 과반 확보했네. A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럼 A당이 만약 A당이 여당이면 여대야소, A당이 야당이면 여소야대. 이렇게 가는 거기도 하죠. 물론 이건 대통령제라는 전제하에서 방금 내가 얘기한 거야. 여소야대랑 여대야소의 구분은. 자, 그 다음에 3번. 이 대표를 보고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는지 과소대표되었는지를 분석하셔야 되어 있다. 맞지? 자, 득표율 45, 의석률 70, 득표율 35, 의석률 25. 여기는 20, 이거 5야. 어디가 더 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역시나 과대대표, 과소대표, 과소대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3번 가보자. 자, 의석률을 계산하셔야 되어 있다. 맞지? 3번에. 그럼 3번에 의석률 계산해줘야 되겠지? 의석률 어떻게 나와요? 각국의 선거가 100개라면 전체 그 의석수도 100석이라는 얘기야. 맞지? 왜? 무소속 후보자 없고 그 외에 기타 조건들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대로 53, 44, 30을 그대로 써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3번에 2번 선거구 제도야. 각국의 선거구 100개에서 한 명씩 딱 뽑아내죠. 그러니까 딱 의석률이 100% 떨어질 수 있잖아. 만약에 한 선거구에서 2명 뽑았다. 싶으면 선거구 100 자체가 의석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소선거구제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봐. A에서 D당이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는지 과소대표되었는지를 분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A당, B당, C당, D당. 자, A당은 득표율 44, 의석률 53, 과대대표 되었고요. 자, B당은 36, 44, 36, 44. 쌤은 왜 여기다 36이 더 크다고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크죠? 그럼 얘도 과대대표예요. 자, 그 다음에 C당 봐봐. 득표율 14, 의석률 3. 득표율이 더 크다, 맞지? 그럼 C당은 과소대표네. 자, D당 봐봐. D. 득표율 6, 의석률 0. 득표율이 더 커요. 그러면 과소대표 되었다. 라고 보는 거야.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 우리 진짜 이제 선거 통계 문제로 들어간다. 자, 득표율 의석률까지 나와 있다. 보자. 각국의 선거구 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 여기서 한 명씩 나오고 있죠. 왜? 의석수 전체 200석인데 의석률이 40% 나왔으면 소선거구지. 한 명씩 뽑는다는 얘기야. 2.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대 야수냐 여소야대냐 묻고 있다. 맞지? 대통령 소속 A당이래. 100 중에 과반 확보했니? A당이 과반 확보 못했네. 그러면은 이거는 여소야대네. 그럼 3번. 유권자의 수가 3,500명이라고 할 때 각 당별 득표수를 계산하세요. 네, 득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좀 많이 복잡스러워 보이죠? A당 1225표, B당 1190표, C당 630표, D당 455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4번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는지 과소대표되었는지를 분석하시라고 되어 있다. 맞지? 자, 그거는 이제 할 줄 알죠? 득표율과 의석률 비교해서 의석률이 더 큰 거 찾아내봐. 의석률이 더 큰 거 A당과 B당밖에 없네요. 그래서 A당, B당은 과대대표. 그리고 그러면 C당과 D당은 과소대표 된 건데 마치 이렇게 분석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 자료만 우리가 지금 30분, 20분 동안 분석했죠. 맞지? 그냥 그만큼 연습을 좀 잘 해놔야지 너네가 이제 실전에 문제를 풀 때 당황을 안 해요. 실전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3번 문제를 갈 건데 나랑 3번 문제를 혹시 미리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미리 풀어봐도 돼. 선생님이 권할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오늘 선거구제도 우리 문제 풀 거는 수능 문제도 섞여 있고요. 수능 기출도 있고, 평가원 기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너네 바로 손대기 힘들 거야. 그래서 바로 손대기 힘든 친구들은 해설 보면서 같이 풀어도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혼자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혼자 한번 터득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터득해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정지 누르고 터득해보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제가 나랑 같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수능에는 10번 아니면 20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 너희들 보고 있는 3번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고2 교육청,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그 2020이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에 시행된 거야. 2019년도에 시행된 문제야. 보자. 다음 젤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전형적인 의원행학들. 자, 너네가 힌트 다 적어야 돼. 3번 문제에서 너네가 우선 선거에 관련된 힌트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당과 관련된 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네 빠짐없이 다 챙겨야 된다. 알겠지? 가가 좀 많이 들어갔구나. 여기가 지금. 자, 보자. 의원내각제라는 거. 첫 번째 알았어. 실제로 있는 각국의 의회원은 7명이래. 그리고 7개 선거구에서 7명인데 자, 전체 의원이 7명이야? 근데 7개 선거구야. 그러면 한 명씩 뽑는구나. 소선거구제네. 그러고 보니 각각 최다 득표자네. 그러면은 단순다수 득표제 A에 해당되는 거네. 맞지? B 형식이 아니라 A형, 우리 이제 A형이라고 부른다. 그냥 이거는 쌤이 정한 거야. 그냥 A형 단순다수 득표제. 자, 표는 각국의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며, 자, 그것도 중요해. 자, 유효 투표 총수. 우리가 선거 문제 볼 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우리 선생님 그럼 유효 투표 총수 한번 들어보지 않니? 그렇지. 추가 참고 자료 볼 때 선거 비용 모전에서 우리가 유효 투표 총수 얘기했다. 아까 맞지? 자, 발음 힘들다. 유효 투표 총수가 7,000표네. 그러면 밑에 선거 결과를 봐봐. 이렇게 나와 있어. 맞지? 근데 밑에 보면 정당별 득표 비율돼 있다. 정당별 득표수 분의 이제 유효 투표 총수 분의 정당별 득표수 곱하기 100돼 있다. 맞지? 그럼 이것도 너네 다 계산해봐야 되겠죠?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너네 우선 요까지 찾았어? 여기 첫 번째야. 여기서 한번 끊고 가. 그리고 표를 봤어. 그 다음 봐봐. 각국은 T 플러스 1대, 요게 이제 T대 얘기야. T대. 자, T 플러스 1대. 변환기였으면 그대로 조건 가는 거다. 알겠지? 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변경하는 모든 선거구를 한 개로 통합하고 정당별 득표비율의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정당에 배분한다. 즉, 한 개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된 거야. 전국구 비례대표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됐고요. 정당별 득표율에 의원 정수가 무엇이냐? 의원 정수. 의원 전체예요. 의원 정수라는 게 의원 정수 전체 인원, 즉 7명이에요. 여기서는 7명. 요거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한대요. 정당에 배분한대. 이후 잔여 의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배분된대요. 이 정도는 오케이. 자, 그리고 각 정당의 선거제도 변경 아니고요. 변경안에 대한 찬반은 의석수로만 판단한대. 자, 여기까지 너네 힌트를 찾았어. 그럼 너네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이 T대의 상황에서 첫 번째 득표율부터 구한다. 득표율부터 구하면 너무 어렵다. 의석률부터 먼저 구하자. 의석률부터 먼저 구할게. 알겠지? 자, 의석률 각각 지금 A당, B당, C당 이렇게 있다. 맞지? A당, B당, C당. A당, B당, C당. 의석률 A 전체 의석 몇 개? 7석 중에 4개 차지했네요. 그럼 이거 과반 차지한 거야? 과반. 과반 차지했네요. 맞지? 그 다음에 밑에는 7분의 2, 7분의 1인데 쌤은 이걸 약간 좀 더 바꿔줄 거야. 70분의 40으로. 70분의 20. 70분의 10. 그 이유는 좀 이따 너네가 알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득표율을 계산할게. 득표율. 자, 득표율은, 자, 전체, 유효 투표 총수 분의 정당별 득표수야.
자, 유효 투표 총수가 7,000표래. 그러면은 7,000분의 2,500인데 가볍게 70분의 25 쓰면 되겠지. 그러면 다들 00 다 떼고 00 다 떼. 그러면은 70분의 24, 70분의 21이야. 근데 너네가 이렇게만 보여놓으면 안 돼. 의석률과 득표율을 볼 때. 이게 왜요? 정확히 의석률과 득표율은요. 여기다 다 뭘 해야 돼? 100을 곱해야 돼, 얘들아. 근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봐도 너네 100 다 빼도 이렇게 나오잖아. 100을 곱하면 오히려 계산하기 더 어려워져서 쌤은 이 상태에서 멈출게요. 알겠지? 그럼 t는 지금 이렇게 나왔네? 이 상황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이 상황대로 그대로 놔둔 이유가 우리 선지 중에 뭐가 있어. 알겠지? 그대로 이제 t 플러스 1대로 내려가. 자, t 플러스 1대로 내려가면은 득표율에 의원 정수를 곱한대요. 그럼 여기서는 득표율에는 반드시 100을 곱해야 된다. 여기서 100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여기서 100 안 곱했다고 여기서 100 안 곱하면 안 돼. 알겠죠? 여기서는 편의상 둘 다 100을 빼버린 거고 여기서는 100을 붙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당, B당, C당을 보자. 자, A당 득표율 70분의 40입니다. 70분의 25죠. 70분의 25입니다. 의원 정수 7명, 100 빼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 B당 70분의 24 곱하기 7 곱하기 100. C당은 70분의 21 곱하기 7 곱하기 100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다 10으로 나뉘죠, 대부분. 250, 240, 210인데 너네 이제 여기다 소수점 찍어야 되지? 그렇지. 100 곱했으니까 퍼센트니까 2.5%, 2.4%, 2.1%로 바뀌겠죠. 그럼 의석은 어떻게 배분돼요? 지금 비례 의석 몇 석이야? 비례 의석 몇 석인지 공나오면 이걸 봐야 돼. 요걸 봐봐. 요거에서 이제 반올림 하는 거야. 얘들 알겠니? 여기서 요만큼 배분한다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5면은 우선 2로 쳐. 우선 2로 쳐. 얘도 2. 근데 사실 5 넣으면 반올림이 되면 한 석 더 들어가긴 해요. 그냥 바로 3 써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데서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봐. 자녀에서 어떻게 처리한대요? 소수점 이하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추가. 그럼 3, 2, 2로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구했어?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 가보자. 사실 뭐 여기서 너네가 뭐 과대 대표, 과소 대표 비교해도 무관합니다. 왜요? 요거로 비교되잖아. 여기서 뭐가 커?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의석률이 더 크네? 의석률이 더 크면 과대 대표. 둘 중에 뭐가 커? 얘가 더 커? 과소 대표. 얘가 더 커? 과소 대표. 되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현행 체제에서는 T 플러스일 때는 과대대표, 과소대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비례대표제 자체가 득표율과 의석률의 최대 일치를 얘기하기 때문이야. 맞지? 선지 가보자. 1번. T대에서는 연립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연립내각 필요해? 의원내각제야. 참고로 의원내각제. 연립내각 필요해 얘들아? 과반 정당 보이지 않아? 과반을 차지한 정당. 내 눈앞에만 보이니 얘들아? 과반 차지한 정당이 있잖아. 득표율만 득표율 볼게 의석률을 봐야지 과반 차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1번은 뭐라고 칠래? 연립이 아니라 단독으로 꽂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T대보다 T 플러스 1대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요건 사실 안 풀어도 알아. X지. 왜?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는 당연히 여기서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에서. 뭐? 다수 단순대표제에서. 단순 대표제로 좋네.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훨씬 더 많지.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최대 일치를 자랑한다 얘기했다. 맞지? 그다음 3번 봐봐. T 플러스 1대보다 T대에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할 것이다. 야,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즉 소수당의 진입은 여기 비례대표제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A당은 선거제도의 변경안에 반대할 것이다. 얘네 4석 가져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 4석, 2석,
한석 가져갔어. A당의 입장에서 한석 잃었으니까 불리하죠. 근데 C당의 입장에서는 한석 얻었으니까 유리하죠. 그러면 A당은 선거제도의 변경안에 반대하겠지? 그리고 5번 선지 봐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근데 5번 선지 봐봐. B당과 C당 모두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B당은 없어. C당은 한석 더 얻었으니 유리하죠? 그래서 5번도 X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4번 문제. 그래서 쌤이 그래서 선호투표제 문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4번 문제.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아이디어 싸움이야, 아이디어 싸움. 이것도. 같이 보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 땡땡 단체는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1인의 대표자라는 거에서 너희는 선생님 이거 소선거고지네. 소선거고지. 그리고 시간님 정말 잘하는 거 소선거고지네요. 후보자는 감에서 정의면 유권자 A에서 K 후보자 선호 순위는 자료가 같습니다. 잠깐만 선호투표제요? 저번에 선호투표제 나왔네? 그래서 이제 선호투표제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그렇지.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형태 뭐예요? 절대다수 대표제죠? 절대다수 대표제. 제 중에 지금 선호투표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유권자, 위가 되구나. 단 유권자 1위는 1표를, 한 표를 행사하고요.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습니다. 전체 유권자는 항상 이 선호 순위에 따라 모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유권자가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대표자로 선출되는데 자료위의 1안 또는 2안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 맞지? 근데 또 선호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보고 있네요. 맞죠? 자, 자료 1을 보면 자료 2 바로 가봐. 자, 그러면 자료 2의 1안부터 나랑 같이 분석을 해보자. 자,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투표하며 선호 순위에 따른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즉, 최다 득점자라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최다 득점자.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합계 점수가. 그래서 1순위면 4점, 2순위면 3점, 3순위면 2점, 4순위면 1점을 준대요. 여기 1안 최다 득점자. 그 다음에 2안은 어때? 자, 유권자는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1순위만 투표, 1순위 선호에만 투표해서 과반수가 나왔다 싶으면은 과반수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이야. 근데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면은 이때는 너네가 아는 대로 풀면 안 돼. 이거는 선거 문제는 때때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비문학 독해에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과반수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 상위 2인, 상위 2명을 가지고 하는 결선 투표로 간다. 결선 투표. 그래서 유권자는 2명의 후보자 중 선호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파악했으면은 나랑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너네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유권자 수가 몇 명이야? 11명. 그리고 후보자 수가 몇 명이야? 후보자 수 4명. 참고로 하면 다시 말하자면 현행 체제는 어때요?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했어. 현행 체제를 내가 안 적어줬네. 미안해. 현행은 1순위만 투표. 1순위에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랑 같이 요거는 그나마 계산이 좀 표가 좀 갑자기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요거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 현행부터 가보자. 현행의 A당, B당, C당, D당 아니 A당, B당, C당이 아니라 값의 병적이구나. 미안해요. 값을 선생님 너무 다 쓰기 차니까 그냥 초성만 쓸게. 값을 정이 있어. 자, 값 보니까 1순위 몇 개 있니? 4개 있네. 값은 4개. 을은 3개 있네요. 3개. 병은 몇 개 있어? 2개 있네. 정은 정도 2개. 그러면 전체 합치면 몇 석 나와요? 11석. 잘 나와요. 여기 현행체제.
그럼 나랑 1안 가보자. 1안은 너네 계산 좀 해야 될걸요. 자, 1안은 어떻게 해야 돼? 야, 1순위한테 4점씩 준대. 그러면은 하나 값부터 계산해보는 거야. 하면 되지.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봐. 요거를 올려버리니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긴 거. 자, 그러면은 자 1순위 4점씩 준다 했으니까 값의 경우부터 보면은 1순위 4개 들어있다. 맞지? 1순위 4개. 4개에 4점. 2순위 2개에 3점씩 들어가고 2순위 2개. 3순위 1개에 2점. 4순위 4개에 1점 들어간다. 이거 다 더한 거지. 이 정도 계산 못하는 거네. 16, 6, 2, 4. 다 더하면은 16, 6, 2, 4, 8, 4, 12, 16, 28. 28. 욕한 거 아니에요? 알겠지? 28 남아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을 계산 해볼까? 을. 1순위 몇 개? 3개. 1순위 몇 개? 3개. 3개에 4점. 2순위 몇 개 나오니?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오네? 5개에 3점. 3순위 몇 개 나오니? 3순위 2개 나오죠? 4순위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점 나와? 12, 15, 4. 12, 15, 27, 4. 31. 맞지? 잠깐만. 선생님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니? 3점 3개네요. 아, 6이네. 그러면 34.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암산하지 마. 다 계산해봐야 다 더해봐야 돼. 자, 병. 자, 1순위 몇 개 있니? 1순위 2개 있네요. 1순위 2개. 그 다음에 2순위 몇 개 있니? 내는 한 개만 보이나? 2개네, 2개. 이런다니까요. 2개인데 3점짜리죠? 3순위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있네요. 4개인데 2점짜리죠? 그 다음에 4순위 몇 개 있니? 4순위 3개예요. 1점짜리죠? 그러면 8, 6, 8, 3, 8, 6, 8, 3, 14, 8, 22, 3, 25. 25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정 가볼까? 정도 계산해보자. 자, 1순위 몇 개? 2개 있어요. 4점짜리 2개. 자, 그 다음에 3점짜리 몇 개 있니?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2점짜리 몇 개 있니? 3개 있네요. 1점짜리 몇 개 있니? 4개 있네요. 그러면은 8, 6, 6, 4, 8, 6, 6, 4, 24 나와요. 24.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2안도 계산해야 돼요. 2안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안은 1순위만 손하는데 그러면 4, 3, 2 나와. 4, 3, 2 맞니? 4, 3, 2 나오지 당연히. 이 상황에서 과반수 있어요? 전체 11인데 11의 과반수면은 얼마예요? 6은 돼야 돼. 6은 돼야 돼. 근데 6 없어. 그러면은 상위 2인 즉 이들 둘 요들을 가지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지. 이 둘 중에 선호도가 높은 거. 선생님 선호도 높은 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봐봐. 값과 을만 비교해봐. 자, A는 값과 을 중에 누구 찍었어? 값 찍었네. B도 값 찍었네. C도 값 찍었네. D도 값을 찍었는데 E부터 쭉 K까지 봐봐. 값이랑 을 중에 누가 더 많아? 을이 더 항상 높죠. 2가 있으면 1이 되고 3, 어쨌든 더 높지.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투표에서는 얘는 4가 되지만 얘는 나머지 얘네 표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서 7이 됩니다. 무조건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값과 을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진정한 위너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현행체제에서 진정한 위너는 누구야? 값이야. 1안에서 진정한 위너는
을이야. 이 안에서 진정한 위너는 을이야. 알겠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1번 문제 보자. 현행제도에서는 사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 1순위만 투표하는데 나중에 2순위, 3순위, 4순위 투표한 이 사람들의 표는 사표 되잖아요. 맞죠? 1번 X. 자, 2번. 1안에서 선호순위 합계 점수가 높은 후보자들로 나열하면 을, 가, 병정이죠. 정병 아니다. 병정이야. 을과 병정. 3번. 현행제도는 1항과 달리 한 번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1항은 뭐예요? 최다 득점자. 이거 역시 한 번의 투표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몇 번? 2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넣었잖아. 맞지? 자, 4번. 현행제도는 절대다수 대표제예요. 근데 이하는 요건 어때? 거기 소수대표제 나와있지. 자, 소수대표제는 우리 전교육과정에 있었던 거고, 요거 역시 또 뭐예요? 얘도 절대다수 대표제지. 왜? 이거 무슨 투표제인데? 결선 투표제잖아. 기본적 틀이 얘도 선호투표제고 얘는 결선 투표제야. 그럼 다 절대다수 대표제가 되겠지. 5번. 1안과 2안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맞죠?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너네가 이제 괜찮다 싶은 거고, 이제 5번 문제까지 보고 이번 시간 우리 6주차 정치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나는 그래도 선거 문제 분석하니까 재밌지 않아? 이러면 욕먹니? 나중에 뒤에 민법 가면 상속분 계산해야지. 여기 상속분. 어렵지 않아, 괜찮아. 얘들아, 여기는 좀 내가 적을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다음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있대요. 자, 땡땡국의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6석. 각 선거구별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당선된대요.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 단순다수 대표제. 여기서 뭐예요? 최다 득표자니까 A형이죠. A형. 자, 비례의원이라 쓸게요. 비례의원을 몇 석? 5석. 그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대요. 자, 정당 투표에서 유효 투표 정수의 10%. 자, 유효 투표 총수 봐봐. 19,000이죠. 19,000이 10%. 1,090표예요. 1,090표 이상을 득표해야 된대. 만약에 득표하지 못하면 제외된대요. 요 기준 잘 봐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의석 할당 기준에 충족한 정당의 정당 투표 유효 득표수를 모두 합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의석 할당을 위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하여 할당을 의석수를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래서 득표율을 이렇게 곱하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래요. 그리고 잔여 의석은 버림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각 정당에 분배한대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너네 이거 봤을 때는 뭐부터 떠올려야 돼? 지역구 먼저 떠올려야 돼. 맞지? 그러면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지역구 의원. 방이 몇 개 있니? A, B, C, D 이렇게 있네.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역구. 미드다표를 그리겠습니다.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너네가 사실 뭐 과정대로 그려도 좋지만 표 하나 그려놓으면 좀 쉬울 거거든. 그래서 표 하나를 나랑 같이 한번 그릴게요. A당, B당, C당, D당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지역구 의석 배분을 봅니다. 지역구 먼저 나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득표율 계산해야 되겠죠. 득표율 계산하시고요. 자, 득표율 계산한 다음에는 비례대표 나눠야 됩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계산하는데 좀 넓게 잡겠습니다. 중간에 두 칸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의석률 계산을 합니다. 의석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대대표인가 과소대표인가 이것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당의 지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구는 어떻게 해요? 단순다수 대표제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다 대표제 찾아보자. 자, A당이 걸리는 건 갑 선거구, 병 선거구, 정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3석, 3석을 가져가고요. 3석, 3석. 그 다음에 B당은 무 선거구랑 기 선거구에서 2석 가져가고요. C당은 의 선거구에서 1석, D는 없습니다. 그럼 득표율을 계산해볼까요? 득표율. 득표율을 어떻게 계산해요, 얘들아? 우선 첫 번째 득표율이 되려면은, 득표율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1090표 이상 득표를 해야 됩니다. 맞죠? 응? 득표율을 보려면은, 안 그래? 맞지. 1090표 이상을 득표해야 되는데요. 유효 득표수 봐봐. A당 3600, B당 3400, C당 3000, D당 900이요. 900이 안 돼요. 그러면 D당 제외시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계산할 때는 1900표에서 900표를 뺀 만표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만표를 기준으로 해서 3600표야. 100분의 36이니까 36%. 그럼 B당은 얼마 나와요? 34%. C당은 3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볼게요. 비례대표는 비례의석수 곱하기 득표율이야. 득표율. 자, 5석에다가 0.36을 곱하면 얼마 나와? 1.8이 나와. 근데 거기 봐봐. 소수점 이하를 버린 그 수가 나오니까 한 석 가져가네. 맞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5에다가 0.34를 곱하면은 1.7 나오나? 7 나오네? 그럼 소수점 이하 뭐죠? 한 석까지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0.3 하면은 1.5 나옵니다. 1.5니까 한 석 가져갔어요. 그럼 잔여석 2개 남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순서대로 다시 또 한 석 가져가면은 2, 2, 1 이렇게 갑니다. 맞지? 전체 5석 되는 거 여기 확인해 보시고 의석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의석률. 그럼 전체 11석이죠. 11석 중에 몇 석 가져간 거야? 지역구 3개. 자, 이 몇 석 가져간 거야? 계산해보자. 자, 지역구랑 비례대표만 보면 된다. 그러면은 얘 의석률 A당은 11분의 3 플러스 2, 5. 대략 반올림 했을 때 45% 정도 나오고요. 2 플러스 2니까 11분의 4 하면은 대략 36% 나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1, 11분의 2 하면은 대략적으로 18%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과대대표, 과소대표는 우리 문제가 없는데 문제에 사실 언급돼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너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뭐가 더 커? 의석률이 더 크네? 얘는 과대대표네?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의석률이 더 크네? 과대대표네?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득표율이 더 크네? 과소대표네? 참고로 지금 새벽 2시 다 되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목이 약간 잠기고 입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 과소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기억.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그렇지. A당이 여기서는 최다 득표를 한 것 뿐이에요. 최다 득표. 과반수는 4개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과반수 의석이 되려면은 여기 보면 되겠네. 11개 중에 6개가 돼야 돼. 근데 5개니까 자,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은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다수 대표제야? 단순다수 대표제지. 이은은 아니고요. 디귿 봐봐. C당은 의회 표결시 결정력을 갖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8%의 의석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한 정당은 A당이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거기 리을 옆에 적어봐. 득표수 합계. 득표수 합계에다가 뭘 빼면 돼요? 의석 획득 득표수 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표 봐봐. 첫 번째 표. 득표수 전체 얼마예요? 3100이죠. 3100에다가 의석을 획득한 득표수, 즉 A당의 경우에는 갑, 병, 정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700, 650, 600을 빼봐요. 그렇게 했을 때 A당, B당, C당, D당이 각각 얼마 나오냐면은 A당이 1150, B당이 1750. 이게 다 사표 된 거예요. 사표. C당이 2700표, D당이 1550표.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야? 그렇지. B당이 가장 많죠. 아니, D당이래. C당이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A당이 아니라 C당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지근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 아니에요. 요 순간이에요. 시간.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정치 우리 3단원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거 4단원, 5단원, 6단원이에요. 4단원 민법, 5단원 형법과 노동법, 6단원 국제법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법 파트도 가서 열심히 법적 사고력 키우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뒤에 남은 6번, 7번, 8번, 9번, 10번 문제는 쌤이 추가 강의, 우리 그 정부 형태 국가기관 해설처럼 특강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 7주차 때 보도록 할게요.